지금부터 삼경의 하나인 시경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시경하면 그 내용이 어려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전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 혹은 사자성어 가운데에는 시경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 지어진 핵심 궁궐 중 하나인 경복궁의 경복이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오늘날 경복궁이라고 불리는 궁궐에서 신하들에게 술자리를 베풉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다음 이성계는 이 궁궐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은가 하고 정도전에게 질문합니다. 정도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면서 그 연회의 자리를 축하하고 아울러 이성계의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불렀어라. 이미시여 만년 동안 큰 복을 누리소서. 정도전이 읊은 시는 시경 대하 생민의 이미 취하고 라는 기취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경복이라고 하는 그 경자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결국 경복은 큰 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도전은 이 시를 읊은 다음 경복이란 용어를 궁궐 이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손 만대로 큰 복을 누리는 궁궐, 즉 경복궁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이 밖에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곳을 상징하는 금술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였던 오매불망하면서 전전반측한다라고 하는 것, 동양의 이상적인 여인상을 나타내는 요조숙녀, 군자가 되기 위한 수양론의 핵심인 절차탁마,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훈지상화를 비롯하여 일치월장, 타산지석과 같은 사자성어는 모두 시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시경은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 곁에 매우 가깝게 있는 경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삼경의 하나로 불리는 시경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경에는 많은 식물과 동물이 등장하고 그런 식물과 동물을 통해 인간의 바람직한 삶 및 행동거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시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문화에서 시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자가 자신의 아들인 리에 대한 교육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논어 계시편을 보면 공자가 집안에 있던 어느 날 아들이 뜰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를 배웠냐고. 공자 아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답변합니다. 공자는 그런 아들에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불학시면 무이언야라 라는 걸 말을 합니다. 이에 아들은 물러나서 시를 배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시를 배우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문화에서 시는 그들이 취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인물들의 문집을 보면 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의나 이황 같은 대인물들은 시가 거의 천여 수에 이릅니다. 그들은 사상가 이전에 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경우 시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짓지 못하면 상황에 맞는 시의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성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를 알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역시 공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기로 합시다. 제자들아,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펼칠 수 있고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의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화내지 않을 수 있고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는 일과 멀리로는 군주를 섬기는 등의 인륜의 도를 다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조수, 조목에 관한 이름도 많이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이처럼 시를 배우면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일상적 삶 속에서 요구되는 풍부한 지식과 바람직한 행동 거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식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공자가 자식 및 제자들에게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시란 그만큼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